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면은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장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고, 또 오늘 같으면은 최근에 지금 며칠째 개인 매수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잘 갔던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개인 매수가 몰리고 있는데, 개인만 계속 몰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엄청 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특별히 상승 반전할 어떤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좀 불안한 그런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내일,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빠지고, 내일도 우리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이때는 더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물론 아침에 갖고 있던 종목을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아침에 매수, 오늘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HLB 같은 종목은 오늘 결국 8% 넘게 올랐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추천주로 아예 소개를 해드리고,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여가지고 추천주로 소개해드리고, 저도 아침에 샀는데, 결국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비중을 덜다, 결국 오늘 아침에 매수했던 종목들까지 다 팔았다가, 또 2차 전지주를 저점 부근에서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저점 부근에 매수한다는 게 종가 부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계속 빠졌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진 위주로 이제 종목 위주로 조금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갖고 있던 게 100%라면 이제 한 30% 정도만 다시 재매수를 했고, 여기서 더 빠지면은 또 덜어내야죠. 또 덜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하락할 때는 원래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락을 해서 바닥 부근에서 더 안 빠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에서는 일부 약간 담아보는 거죠. 2차 전지는 지금 수급이 이건 예상 가능했던 거죠. 지금 만약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 부근에서 상투를 잡는다. 고점 부근에서 살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빠지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살 생각을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 쿨하게 덜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선을 뚫고 올라가겠지. 물론 올라가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고점에서 이걸 잡아버리면 이제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이 갈 때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계속 수급이 안 들어올 테니까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제 100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비중을 줄이면 한 30% 정도를 줄여놓고, 내일 또 빠지면 또 30% 정도 줄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중을 줄여가든가, 아니면 아예 팍 덜어놓고 최저점에서 다시 살래 하고 조금 사보고, 내일 또 빠지면 다시 팔아, 또 저점까지 빠지면 거기서 다시 사서, 이렇게 하락할 때 손실 규모를 조금 줄이는, 손실을 보는 거야, 시장이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손실 규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한꺼번에 이제 또 매수를 하면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해서 30% 정도, 20% 정도, 10% 정도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 저항을 받고 있던 매물대나 이런 걸 돌파하면서 상승할 때, 그때 비중을 좀 왕창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일 줄 알고 계속 물려있고 계속 사고, 지금 오늘도 보면 개인만 샀거든요. 코스피는 기관이 좀 샀구나. 그래서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매수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매수해서 만약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투자 방식이 뭔가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면 안 돼요. 사는 거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만 원, 뭐 3,000원, 4,000원 하던 종목이 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만 원에 설령 내가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9,500원이 되고 9,300원이 되고 뭐 8,800원이 되고 이랬을 때 적절한 시점에서 내가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실을 그냥 감수하고 덜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매수하지를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상당히,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뭐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뭐 이해가 되죠. 그 심리가 마음이 다 읽히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또 선례를 남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분명히 좋지만 과열됐다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몇 번을 반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찍 들고 있다가 고점에서 뭐 덜어서 수익을 챙기고 그랬으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아주 잘한 투자 방식이고, 또 가는 말 위에 올라타서 중간에 어느 정도 뭐 100%까지 올라간 종목을 한 40%, 50% 오른 다음에 더 사서 나머지 50%, 60% 수익을 챙기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고, 또 한 80%까지 왔을 때 사서 100%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질 때 80%에서 다시 파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80, 90에서 사서 40, 50까지 빠졌는데 그냥 들고 있는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손절이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행위인데, 손절을 하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과열되어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잡지 말고 좀 많이 빠져 있는, 저점에 빠져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어떤 폭락이 일단 좀 컸고요. 그 2차 전지의 폭락이 또 다시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유가 뭘까? 누군가가 아주 강도를 세게 해서 팔았다는 거죠. 매도세가 아주 강했다는 건데, 누가 팔았을까요?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나왔다. 그럼 외국인은 왜 팔았을까?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금리를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크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늘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시장에 조금 수급이 좀 혼란스럽고 꼬일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이 내마녀의 날 또는 이 옵션 만기일,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렇게 이런 날이 끼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데서 내마녀의 날이 오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요것도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물론 오전에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나눠서 팔았어요. 계속 팔고 그래서 수익이 나 있던 종목들은 결국 수익을 뭐 약간씩이라도 좀 줄었죠. 오늘 떨어지는 상황에서 팔았으니까. 수익을 뭐 10% 남길 수 있었는데 뭐 6%, 7%만 남겼다든가 이렇게 수익 구간이 좀 많이 줄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종목은 수익권에 있다가 약손절을 했어요. 그 손실권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종목도 있었고요. 그러나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그럴 계산할 시간 없다. 그냥 일단 덜어놓고 관망해 보자.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았는데, 또 그러다가 다시 잡았던 이유는, 저는 오늘 아침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마무리되고 미국 증시 차트를 딱 보는데
뭐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특히 다우존스가 이제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저점을 잡는 그런 흐름이 났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미국 증시가 이제 거의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 이슈, 이 파월의 이제 어떤 이슈가, 파월의 상원 발언 이슈가 시장에서는 0.5%포인트를 올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었는데, 또 오늘 분위기 보면은 그 파월의 이제 입장이 조금 애매하게 또 다시 0.25로 갈 수도 있을 것처럼 또 그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미국이 아직 완전히 그 0.5%포인트 빅스텝 쪽으로 치우쳐버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미국 지수에 녹아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악재, 100% 악재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0.25%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오늘 미국 증시가 바닥을 잡고 이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선물 지수는 일단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시초가 장 초반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을 키울 뿐, 장중의 흐름은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아주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많이 빠졌던, 요 며칠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 미쳐서 이제 많이 빠진 대형주를 조금 매수해보는, 그리고 내일 만약에 흐름이 좋아지면 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반대로, 빠지면 내 생각이 틀렸네 하고 또 던져야죠. 비중을 줄여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손절을 하더라도, 내일 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방향을 잡았고요. 또 어저께 매수했던 AI주, 이제 어저께 매수해서 수익권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막 좋은 흐름이 나올 때 다행히 팔아서 저는, 약수익권이긴 했지만 수익을 남기고 좀 던질 수 있었고요. 어쨌든,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만, 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다.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 반드시 들어오죠.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락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적절히 대비하면서, 대신에 손절을 해야 할 수 있는 해야 할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더 큰 손실, 더 큰 기회의 상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98 종목이 올랐고 480 종목이 빠졌는데 0.53% 하락, 코스피 100 0.5% 하락, 지수하고 이제 대형주가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요. 코스닥은 629 종목이 오르고 870 종목, 870 종목이 빠졌습니다. 0.58% 하락, 코스닥 150은 0.49% 하락. 그래서 대형주가 약간 더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만 9,700억 원을 던졌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았습니다. 지금 선물지수는 마이너스 0.57% 기록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0.06%가 올라서 1322원대 기록을 했고, 국제유가는 1.19%가 빠져서 76달러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 영향으로 보합권으로 출발한 증시가 오늘 선물 옵션 및 개별 주식 그러니까 주가 지수의 선물 옵션,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네 마녀의 날, 이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해외 증시의 혼조세 영향으로 보합권 출발한 이후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등 변동성 경계감과 2차 전지주 약세의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과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됐고 2차 전지 관련주의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세에 기반한 하락,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IT 부품 등이 약세를 보였고 섬유, 의류와 제약은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봐야죠.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오늘 뭐 당연히 흐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현대모비스가 2%대 상승이 다시 나오면서 또 좋은 흐름 이어졌고, 셀트리온도 오늘 괜찮았고요.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두 종목이 마이너스 2%대, 오늘 2차전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닥은 HLB 8%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종목 추천해 드릴 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종목을 잘 찾아서 골랐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 종목, 잘 가는 종목을 제가 잘 안 파는데, 잘 가거나 말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아예 계좌를 싹 비우는 그런 상황으로 막 정신없이 매매를 했어요, 아침에. 그런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제 LNF나 첨보 같은 종목, 첨보는 뭐 8.4%나 빠졌고, LNF도 6.3%, 지금 에코프로 BM은 1.9%, 오늘 흐름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들이 좋은데, 오늘 에코프로와 LNF가 이 시가총액 순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LNF가 너무 많이 빠지면서 에코프로의 3위 자리를 내줬고, LNF가 4위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는 상당한 아주 약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면은 건설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SC 엔지니어링이 10%대, HDC 현대산업개발이 8%대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즈 마이너스 4.54, 포스코 케미칼 마이너스 4.18, 이렇게 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섬유의류 2.31% 올랐는데, 더 네이처홀딩스가 10%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요. 국일제지가 오늘도 마이너스 25%대, 동아기업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동아ST가 3.39%,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일약품이 2%대 올랐고요. 자, 빠진 종목은 일성신약이 마이너스 4%대, 바이오노트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HLB가 8%대, 인트론바이오 7%대, 젠큐릭스 6%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 마이너스 4.5%, 제테마와 아스타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416억 원이 늘었고, 과열 종목으로 9종목이 지정이 됐는데, 여기 제대로 안 나왔는데, 제가 공매도를 캡처를 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안 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이따가 9건 이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포스코 케미칼, 아모레퍼시픽,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신한지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1,000억 원 넘게 공매도가 나왔고, LNF가 그 다음인데 196억 원, 에코프로, SM, 셀트리온 제약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 필라홀딩스, 한샘, 오뚜기, 아모레퍼시픽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원익 IPS, 유진기업, 심택, SFA, 모두투어 순이었고, 공매도 과열 종목 보니까 지금 불러드릴게요. 그냥 코스닥 9종목인데, 하림지주, 원익홀딩스, 솔브레인홀딩스, 리노공업, HLB 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아미코젠, CIS, 메일유업, 이렇게 9종목이네요. 자,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우리 지수가 하락한 이유 중에 저는 이것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이런 책자를 오늘자로 이제 발행을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FOMC 하고 나면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이제 굉장히 긴데 이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드리면,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 2% 정도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일단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동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동결을 하지 않았어야 하거나 동결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어떤 그 위원들 간에 의견이 갈렸거나 정부 정책상 지금 서민들 경제가 좀 망가지는 것 같고 인기가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이제 조금 금리를 동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대통령도 얘기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그거를 올리기가 좀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총재가 다음번 4월 달에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다수의 위원들이 지금 다음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조금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견해를 나타냈고 2명만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게 이제 다수인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 전반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4월에는 0.25%포인트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차 전지 하락, 뭐 내만여의 날 다 있지만 한국은행이 다음번에 금리를 올리겠구나 하는 걸 오늘 공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인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락 원인을 증권사에서는 코스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순매도세 속에 하락했다면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그동안 급등했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파월 이제 위원장의 발언이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또 미국 증시가 이제 흔들릴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강세와 약세가 좀 교차를 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그 옵션 만기일 동시 옵션 만기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도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고 그래서 오늘 테슬라 모델 Y의 기계 결함으로 미국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뭐 테슬라 때문이라기보다 테슬라 주가 자체가 일단 약세이긴 약세인데 지금은 그 수익을 실현하는 새가 나오면서 더 떨어지기 전에 나도 팔아야지 하는 그 매도가 너무 우위였던 거죠. 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매도 우위의 장. 빨리 팔고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그런 매도 심리가 더 세졌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362만 주를 덜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하루 매도량으로는 가장 많은 양이고요. 개인이 3일 연속 매수. 자, 기관이 230만 주, 금투가 230만 주를 사면서 거들었지만 약간의 하락. 그러니까 6만 100원. 이 6만 원을 깨진 않았고 6만 100원까지 아주 잘게 쪼개서 하락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만 원을 깨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 이제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4일 연속 개인만 매수. 외국인은 28만 3천 주를 매도. 오늘 4천 원이 빠졌어요. 수급은 나빴지만 전체적으로 주가는 4천 원밖에 안 빠졌죠. 왜 그랬을까? 금투가 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에코프로비엠은 어느 정도 흐름이 아주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보게 되고요. 셀트리온은 5일 연속 기관이 매수를 했고 오늘 특히 금투와 연기금이 많이 샀고요. 25만 주나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2,900원 올렸고요. 헬스케어도 5일 연속 기관이 샀는데 주가는 조금 그 약세. 왜냐? 금투나 연기금이나 뭐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약했다는 거죠. 위메이드 외국인이 거의 7만 주 가까이 매수를 혼자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850원이 빠졌지만 이렇게 수급이 돌아서고 금투도 매수하고 이러면 이제 주가는 여기서 더 빠지기가 어렵다. 이제 거의 바닥에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코스피 200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 한미사이언스인데요. 최근에 그 1조 원 작년 매출 1조 원 돌파 소식도 나왔고 한미약품 주주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좀 모으고 있었던 한미사이언스인데 기관이 오늘 24만 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5일 연속 매수. 다만 외국인이 6일 연속 매도가 나와서 주가는 10% 넘게 올랐지만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연기금, 금투, 사모펀드 골고루 매수가 들어와서 기관들이 탄탄하게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은 SPG라고 하는 이제 원래는 소형 모터 회사인데 이 로봇주로 좀 묶이면서 현대차하고 또 최근에 협업하는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이래서 오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급상 특별할 게 없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갑자기 27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1926만 주나 터졌어요. 어제 61만 주였는데. 그래서 4,100원이 올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내일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내일 아예 더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시간에 보면 삼성전자는 보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71%, 3,500원이 빠진 20만 1,500원. 자, 20만 원 거의 다 왔죠. 이제 슬슬 좀 저점 매수를 좀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0.32%, 500원이 빠진 15만 6,700원. 헬스케어 0.62%, 400원이 빠진 64,100원. 위메이드 0.51%, 250원이 빠진 48,400원. 한미사이언스 0.53%, 200원이 오른 38,200원인데 거래량이 2,048%,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SPG 4.63%, 1,050원이 오른 23,750원, 거래량이 1,386%. 오르는 종목들은 이렇게 또 그 2차전지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제 뭐 로봇주도 몇 종목이 좀 튀는 종목들이 있었고 뭐 있죠.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자, 일봉 차트 보면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래쪽에 121선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더 빠지기 어렵다. 그 자리가 59,000원쯤 되는 자리라서요. 6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이제는 저점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에코프로 BM은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여도 계속 횡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5일선에 닿았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 달고 5일선 위로 올렸어요. 뭐냐면 더 안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시간에도 빠지고 했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오늘의 저점 부분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어쩌면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또 다음 주에는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나올 수 있어서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과열돼 있는 구간이 맞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점 부분을 더 깨고 급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한다. 왜냐면 이제 5일선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11선인데 11선은 18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굉장히 좋아요. 셀트리온은 지금 뭐 21선도 뚫었고 5일선이 21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바로 위에 이제 61선 부근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네요. 16만 3천원 부근입니다. 자, 헬스케어도 좋은데 헬스케어는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241선을 뚫으면서 좋은 자리로 가고 있는데 음봉 만들어서 조금 내일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241선 부근까지 밀리면서 좀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241선까지 이동평균선들이 같이 따라 올라와 주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야만, 241선을 바닥으로 해서 바닥을 다져야만 저 위에 481선 부근까지 한 7만 7천원 부근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위메이드는 뭐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21선을 하향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 121선 부근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45,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41선을 돌파를 했고, 중요한 건 241선을 지켜내는 거죠. 241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여기서 다시 241선을 저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구간. 그래서 내일 시장도, 내일 분위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241선을 지지하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계속 이제 방향을 계속 위쪽으로 잡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걸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241선 부근에서 약간 눌리게 마련인데 오늘 한 방에 뚫었어요. 그래서 241선을 지지하느냐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SPG는 제가 길게 늘려놨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종목,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2021년 2년치 일봉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2021년 3월만 하더라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9,000원대였고 241선이 계속 저점 지지라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 2021년 12월 그 다음에 2022년 3월 그 다음에 2022년 7월 그리고 작년 12월 올해 1월 요 무렵이 다 24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121선과 61선이 만나는 제가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올해 2월과 그 다음에 지금 자리죠. 급등 나오기 전. 그래서 여기서 61선과 121선 부근에서 딱 저점을 잡으면서 슈팅이 팍 나왔죠. 그래서 오늘 22%가 올랐고 장중에는 뭐 24,000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일단은 시초가에서 이제 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을 먼저 보여드리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11.5, 나스닥이 어디 있냐? 마이너스 66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돌아섰네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36, S&P 500이 마이너스 0.75, 나스닥이 마이너스 9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보여드리지는 않았구나. 예, 지금 나스닥 마이너스 8까지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보여드리면 다우존스인데요. 자, 위쪽에 고점은 이제 쭉 이어보면 고점이 거의 뭐 선명하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자리가 241선과 그 다음에 121선이 딱 지나가는 자리, 여기에서 3월 초에 2월 말 3월 초에 딱 저점 잡고 올라갔다가 다시 급락을 했는데 오늘 보면 아래꼬리를 달고 있죠. 아래꼬리 끝이 바로 이 저점, 이동평균선 두 개를 저점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반등한 거예요, 장중에. 자, 이걸 보면서 이 정도면 이 241선,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면은 하락을 하고 뭐 상승을 하고 하지만 아래쪽에 연분홍색 121선인데 61선인데 이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241선에 눌린 자리인데요. 그러나 또 11선 부근에서는 지금 바닥을 탁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거기서 더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동평균선들이 쭉 모여 있을 때 그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있으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이동평균선들이 다 저항선이 되는 거고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지지라인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보면은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아주 선명하게 아래쪽에 지지선이 딱 위치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지지라인 위쪽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밤에 선물 지수가 아까 빠지길래, 그러면 시초가가 좀 나쁘게, 안 좋게 이제 좀 빠지다가 장중 흐름이 개선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40분 남았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지금 6.75, 방금 전까지 제가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4.25 이렇게 내려갔긴 하지만 다우존스는 55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증시의 상승을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이미 더 안 빠지고 저점 잡고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마 시초가부터 그러면 좀 강보합이나 아니면 강세 출발을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시작할 때가 아마 미국 시장 개장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 흐름을 잘 보시고 증시 개장 직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어쩌면 오늘은 좀 마음 푸근하게 좀 개운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스닥은 8포인트 넘었고 다우존스 60포인트, 지금 선물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빨리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